자, 이전 영상에서 인터넷을 시작으로 우리 IT 발전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넷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 빠른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동을 해서 정보를 우리가 가져왔다면 이제 우리가 정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웹 브라우저, 아웃룩 익스플로러를 열거나 또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공유가 됐고 양방향으로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구글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더더욱 이제 확산되기 시작되죠. 그 다음에 2007년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터넷의 이동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스마트폰은 컴퓨터죠.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컴퓨터에 플러스 다른 기기들, 카메라까지 이제 통합이 되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 유틸리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유틸리티라고 하면 수도, 전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개념이 뭐냐? 내가 쓴 만큼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자, 내가 인터넷상 어딘가에 저장 공간을 쓰고 그 쓴 만큼 돈을 내는 겁니다. 인터넷상 어딘가에 컴퓨팅 파워, CPU를 제가 쓰고 돈을 내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쓰고 돈을 내는 겁니다. 인터넷상 어딘가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쓰고 돈을 내는 겁니다. 상당 부분 무료도 많고요. 요즘에는 유료도 많이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러한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구글 드라이브 실습을 했잖아요. 우리가 각자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지만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누구라도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중앙 집중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예제가 구글 드라이브고 지금 아마존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람들 위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죠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기기에도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기기에 발생하는 정보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로 통합이 되기 시작했다. 그죠? 저장 공간으로. 자, 이렇게 클라우드로 오면서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급격히. 기존의 증가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였거든요. 정형화된 데이터. 그죠? 그 스트럭처드 텍스트인데 근데 이제 2010년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라든가 SNS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이 급증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양이 기존의 그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증가 속도도 당연하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증가 속도도 빠르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이고 이때부터 2010년 전후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G 통신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통신 인프라인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G 통신이라는 것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그 다음에 이 5G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장 키 서비스는 AR과 VR이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된 상태에서
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2006년도에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2010년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 자, 데이터 준비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 준비됐죠? 예, 그 다음에 통신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왓슨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거고, 딥러닝이 이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지금 두각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2045년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자, 인공지능이 온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45년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뭐 30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시점이 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GPT-3다. GPT-3. 좀 이따가 GPT-3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존에 이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GPU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이용하는데요. 4비트 시스템인데 기존 컴퓨터 성능의 1억 배라고 합니다. 1억 배.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양자 컴퓨터가 만나 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점점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세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기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모바일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GPT가 뭐냐?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5년 내에 인간보다 똑똑해진다고,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재단에서 GPT-3를 개발했거든요. GPT-3가 쓴 뉴스가 랭킹 1위 사람을 이겼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GPT-3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7월 달. 예. 지금 이것이 키 이슈가 돼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GPT-3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엄청 핫한 충격적인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GPT-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PT란 오픈AI라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이란 텍스트를 다루는 인공지능 모델로 문장을 생성하여 소설을 쓰거나 뉴스 기사를 쓰는 등 A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GPT 모델은 시간에 따라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GPT-1, GPT-2, GPT-3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2019년 초에 발표한 GPT-2만 하더라도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이걸 활용해 쓴 글이 마치 사람이 쓴 것 같다 라고 해서 가짜뉴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인 GPT-2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무려 약 15억 개, 또 학습 데이터 셋 에는 약 800만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켰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에 발표한 GPT-3의 경우 파라미터의 수가 약 1750억 개로 이전 GPT-2 대비 약 100배 이상의 복잡도를 높였고, 학습에도 약 3000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규모의 정말 어마어마한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GPT-3 모델을 이용해서 작성한 글이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것인지 판단하게 실험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52%의 사람만 이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은 12%의 사람만 이 글이 인공지능이 쓴 거라고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잘 된 경우 약 88%의 사람이 이 글이 사람이 쓴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교한 글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픈 AI가 이렇게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여 몇몇 사전 체험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API를 응용하여 엄청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어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GPT-3를 이용한 엄청 많은 놀라운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코딩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렸죠. 여기서는 리액트 앱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셨습니다. 샤리프 사만이라는 분이 만드신 서비스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영어로 인풋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투두들을 다 보여줘라 라고 영어로 쓴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인풋과 버튼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입력하면 이렇게 투두들이 다 입력되는 리액트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는 이런 투두 앱을 그냥 영어로 설명만 적어도 코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라스니스타라는 분은 GPT-3 모델로 SQL 쿼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2020년 이후로 회원 가입 했냐 이렇게만 영어로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SQL 쿼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복잡하게 유저가 구독하고 있는 평균적인 인플루언서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까지 써가면서 SQL 구문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리액트도 되고 SQL도 되고 응용하면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던 싱어라는 분이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의 플러그인을 만드셨는데요. 쓰는 대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에도 적용했는데요. 엑셀에 GPT-3라는 함수를 만들고 주 이름과 인구 수를 매핑해 놓은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미시간 주를 찍어주고 함수를 닫아주니까 자동으로 미시간 주의 인구 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알래스카로 바꿨더니 바로 알래스카의 인구 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된 연도도 마찬가지로 GPT-3 함수를 이용해서 알래스카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 잠시만요. Deep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both offer ways. 자, 그래서 GPT-3라는 것은 이렇게 인류상 가장 뛰어난 AI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유대화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GPT-3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상식 Q&A 질문을 던지면 GPT-3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파우스트는 누가 썼죠? 괴테가 썼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파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쭉 적어 놓으면 GPT-3가 알아서 이렇게 과일, 색깔, 맛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정리를 딱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자, 행성 과일을 요약한 표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GPT-3가 알아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일 이름, 과일 색깔, 과일 맛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현실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쉬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라스를 쓰고 서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본을 보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안경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보실까요? 여기?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 저기 보세요. 往前 중국 사람하고 Great 미국 things 사람하고 happen 만나가지고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그다음에 자동차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죠.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자, and the 콜라보레이션 feelings of 합니다. 자, connection it 안경을 쓰는 brings 순간 excites us. Hey, just in time. 자, 여기서 다른 데서 사람이 오죠. 그리고 I'm 나서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건축물과 관련된 We have two 토론을 planes 합니다.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그다음에 background.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feels like anything 아바타가 여기서 대신 Asia, 나올 수도 what do 있어요. you think? 여기는 아바타가 나 있죠. 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This Excellent.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5G와 가상현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거의 뭐 상당 부분 대체를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없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또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길 건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